반갑습니다. 생명과학 1 첫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어제 공지한 것들 중에서 약간 수정할 것이 있어가지고 앞에 써두었거든요. 요 내용 수정할게요. 1차 지필 35%, 2차 지필 35%, 그리고 수행이 30% 들어가게 될 거고요. 두 번 하는 게 무리여서 페임랩으로 쭉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생물의 특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오늘 이제 목표고요. 생물의 특성에서 공부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생명 현상의 특성 그리고 바이러스의 특성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생명 현상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크게 5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과서는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14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선 14페이지에 있는 지난 글씨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14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거기에 써 있는 그 지난 글씨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포로 구성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발생과 생장을 한다. 상세한 의미는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기억을 하세요. 발생과 생장은 보통 세트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극에 반응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항상성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식과 유전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적응과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6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짝이 지어져 있잖아요. 짝꿍으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짝꿍으로 기억하시고요. 1번과 2번은 짝꿍이 없지만 나머지는 짝꿍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에 있는 샘플인데요. 대나무 숲하고 석회동굴 보시면 대나무 숲에 있는 죽순도 자라요. 동굴도 석순도 자라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만 얘기를 하냐면 죽순만 생명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 대사를 통하고요. 그리고 물질을 합성해서 생장을 합니다. 근데 석순은 단순히 외부에서 물질이 첨가되면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는 생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생명현상의 특성을 토대로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로 구성이라는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모든 생물은 세포라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하고요. 많은 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세포 생물에는 크게 식물, 동물 이렇게 나누고요. 얘네들의 구성 단계는 요 흐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어디 보이세요, 혹시? 조직계, 기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차차 조금 더 상세하게 하겠지만 얘네들의 존재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세포 생물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거의 똑같아요. 아메바 이렇게 움직이면서 진행하는 어쨌든 이거 전체가 하나의 세포예요. 집신벌레 역시 단세포, 유글레나 단세포. 보시다시피 유글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이 보이잖아요. 엽록체가 있어서 움직이면서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친구예요. 뭐 그런다 치고 여기서 그런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얘네들이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아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다세포 생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양이, 전나무, 붕어 이런 애들 전부 다 다세포 생물이라고 볼 수 있죠. 식물, 동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세포 생물, 원생 생물인 단세포 생물이 움직이는 형태거든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여기 손모가 지금 막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먹이 활동도 하고요. 살아가게 됩니다. 단세포 생물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물질 대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15페이지에 있는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생물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요. 생물의 체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됩니다. 그리고 생명체에서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하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물질대사의 샘플인데요. 자, 보세요. 고분자 물질에서 분해가 돼서 저분자 물질, 분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쪼개져요. 분해가 될 때는 항상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물질을 뭉쳐주게 되면은 하다못해 찰흙덩어리를 뭉쳐도 힘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이 합성이 되는 거고요. 이때 관여하는 아이가 뭐라고요? 효소가 합성에도 분해에도 다 관여를 해요. 그리고 이때 분해해서 조그맣게 되는 거를 이화작용이라고 말을 하고요. 합성해서 큰 물질이 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동자가요, 같을 동자고요. 얘가 다를 이자예요. 각기 다른 조각으로 쪼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같은 한 덩어리로 같은 덩어리로 합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와 해놨고요. 예시 잘 보시면 돼요. 세포 자체가 사실은 고분자 물질인 녹말을 혹은 포도당을 고분자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포도당을 더 작은 물질인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니까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소화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을 녹말을 더 작은 분자들로 바꾸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질대사에서 동화, 이화 세트로 기억할 것. 이때 반드시 에너지 같이 짝으로 동화, 이화의 개념과 에너지까지 짝지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질대사까지 있어요. 지금 세포로 구성된다. 물질대사란다. 자, 한 번 더 이제 테스트하고 넘어가야죠.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 아까 뭐라 그랬죠? 효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아이이기 때문에. 다음 자극에 대한 반응은 아까 제가 뭐랑 짝지으라 그랬죠? 항상성과 짝지어서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항상성. 자, 이거는 왜 얘를 짝지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교과서는 16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6페이지. 생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생물에게 주어지는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극이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밖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환경 변화죠. 근데 여기 환경 변화가 주어지면 생물체는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주는 것이 자극이고요.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외부, 생명체 이렇게 있으면 외부가 생명체에게 주는 영향이 자극인 거고요. 그에 따라서 생명체가 외부로부터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식물도 당연히 합니다. 빛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휘어져 자라는 불광성 같은 것도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거는 너무 운동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뇌 그 명령을 받아서 반응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한번 빠르게 찍은 돌린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불광성을 표현한 거예요. 식물도 느끼지 않는 사이에 충분히 자극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태양의 이동에 따라서 쭉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공을 벗고 잡기 위해 뛰어오른다, 건드리면 오므라든다. 이 미모사 잎은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건드리면 되게 빠르게 팽압을 조절해서 반응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동물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이유는 뭐랑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항상성이랑 연결시키셔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 항상성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면서 변화시켜 나가야겠죠. 그게 빠르게 반응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거고요. 천천히 반응을 하게 되면 반응이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항상성은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케이스는 주로 신경계가 더 많이 관여를 하고요. 좀 천천히 반응하는 케이스는 내분비계인 호르몬이 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상세하게 나중에 한 번 더 공부를 할 건데요. 차이를 안다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경계는 유선 연결이에요. 유선 전화 연결. 인터넷선이 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 있으면 바로 랜선이 꽂혀 있어갖고 곧바로 원하는 지역에서 여기까지 곧바로 신호가 전달되는 이게 신경계고요. 내분비계는요. 원하는 타겟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마치 와이파이처럼 신호들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가고요. 필요한 세포들이 이 신호를 캐치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내분비계는 핵심은 혈액을 타고 흘러간다는 거고요. 신경계는 따로 준비된 신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성에서는요, 내분비계를 떼어내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혈당 조절 같은 경우에 우리 중학교 때랑 1학년 때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을 통해서 혈당량을 조절한다, 이런 문장들을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면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개는 짝꿍으로 기억을 하시고 걔가 혈당량을 조절한다 라고 짝지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호르몬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호르몬 작용이에요. 오케이. 지금까지 지금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발생과 생장을 보도록 할게요. 발생은 다세포 생물은 세포 여러 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세포니까. 근데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정자와 난자가 처음 만난, 동물로 예를 들게요. 정자와 난자가 처음 만나서 만들어진 수정란은요, 언제나 하나의 세포예요. 세포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수도 없이 분열을 해서 개체가 되려면, 한 마리가 완성이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열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체가 되기까지 세포 분열하는 것을 특별히 따로 떼어서 발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했어요. 그럼 이 녀석이 발생을 해서 사람이 될 때까지, 곰돌이처럼 그렇지만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발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발생이 있다 보면은요, 당연히 사이즈가 커지는 이런 단계가 있겠죠. 즉 아기가 자라서 여러분처럼 펀칠하게 잘 자라면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체 한 마리가 탄생을 하고요, 이 한 마리가 계속 자라는 거를 생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개체가 새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를 늘려가며 성체로 자라가는 과정. 자, 그래서 개구리 같은 경우는요, 수정란 한 개 세포였어요. 올챙이 한 마리가 됐죠. 개체가 되었어요. 쭉 성장을 해요. 개구리 성체가 되죠. 성체가 될 때까지. 요 개체의 성체되는 과정을 생장, 그 다음에 한 개의 세포가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얘와 얘를, 발생과 생장을 엄밀하게 딱 떨어지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편의상 태어나기 전까지, 태어날 때까지, 한 마리가 완성될 때까지 발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더 넓은 범위의 발생은요, 이거 전체가 다 발생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발생과 생장의 지점을 이렇게 나누지만 엄밀하게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묻는 문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발생이니 생장이니를 구분하기보다는 이거는 발생과 생장이야 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얘와 얘를 너무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개를 엮어서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샘플 한번 볼게요. 이게 개구리 알이거든요. 수정됐어요. 이세포기 분열하고요. 또 한 8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이세포기 될 때까지. The fertilized ovum 다세포기. undergoes rapid divisions and forms a blastula.
Each division normally takes about 30 minutes. 자,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해서 더 작은 세포, 더 작은 세포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더 많은 약간 징그럽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The blastula develops into a gastrula. 올챙이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아직은 잘 안 보이네요. 이 정도는 낭배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Neural folds 자, develop 여기가 and fuse 척수가 to form the 만들어지는 spinal 과정이에요. cord 이게 and 척수뼈가 brain. 될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저 골이 척추가 되고요. 놀랍게도 뇌보다 척수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아, 심장보다 척수가 먼저 만들어져요. 뼈를 쭉 만들고요. 이때 옆에서 보면 약간 올챙이스러운 형태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영상이 기네요. 자, 수많은 올챙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Eventually, 아직은 the 발생 embryos 중인 hatch 거예요. as free-swimming 얘들이 이제 나오죠. tadpoles, or 나왔어요. larvae. 그러면 The 여기서부터는 얘는 tadpoles 열심히 undergo 생장을 한다라고 metamorphosis, 편의상 and 표현할 tiny 수 frogs 있고요. emerge that 뒷다리 eventually grow 개구리 into 노래 adults. 기억나시죠? 뒷다리 나오고 여기까지. 이러면 생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이 생식을 하게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종족 유지를 위해 자신을 닮은 개체를 만드는 과정을 생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우자가 있어서 상대를 만나서 생식을 하는 경우, 암컷, 수컷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에는 유성생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배우자 없이 스스로 그냥 일어나는 것을 무성생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이 없다, 암수가 없다. 성이 있다, 암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식해서 만들어진 자손이 어버이의 유전 형질을 담고 그다음에 전달받는 거, 이걸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고요. 그 자손이 어버이를 담는 것이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A와 B가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다. 여긴 생식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똑 닮았다. 이건 유전인 거죠. 구분되시죠? 여기는 구분이 가능해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왼쪽을 보시면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반땅 뚝 떨어지면서 이분법으로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곧 생식인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하는 순간 자식이 나오죠. 자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면 곧 자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열이 곧 생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 암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성생식입니다. 암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비해 다세포 생물인 치타는 생식세포, 즉 정자, 난자의 수정을 통해 새끼를 만들죠. 얘는 무슨 생식이겠어요? 유성생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끼가 태어나서 자라요? 그럼 생장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분법 동영상을 짧게 볼게요. 여기는 지금 아메바예요. 아메바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두 개체로 나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생식과 발생은 요거는 우리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난자와 정자에 의해서 수정란이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 유성생식인 거고요. 생식이죠. 만들어진 수정란에서 배아가 만들어져서 여기 아기까지 나와요. 발생이죠.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돼요. 생장이죠. 근데 이 아가가 엄마 닮았어요. 유전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얘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얘가 세포가 자라려면 당연히 뭣도 했겠어요? 에너지가 들고 나고 했겠죠. 얘가 자라는 동안 당연히 물질 이사를 했겠죠. 외부로부터 주어진 자극에 반응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아기의 몸 안에서도 항상성 체온 이런 것들은 다 유지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응과 진화 볼게요.
생물이 어쨌든 나름의 생활을 하려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자기 몸 안쪽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더불어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항상성 유지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서식 환경에 맞게 몸의 형태나 기능, 생활 습성 등을 가지도록 변화하는 과정, 이걸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그냥 한 세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식물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응달에서 자라는 식물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좀 가늘고 길게 자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웃자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완전 쨍쨍한 양달에서 자라는 애들은요, 똑같은 식물이라 할지라도요, 아주 낮게 자라요. 낮고 똥똥하게. 그래서 얘네들은 좀 더 알차게 자라는 편이죠. 그래서 줄기가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고 잎과 잎 사이가 길쭉하다. 그리고 웃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햇빛이 부족하구나 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적응이에요. 자, 얘는 그늘에 적응한 아이고요. 얘는 양지에 적응한 아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거기서 생겨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환경에 맞게 선택을 됐다.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의 종이 또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 그건 진화예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적응한 게 그대로 자손에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응된 형질이라 표현하면 좀 오해가 있겠군요. 적응된 것이 그대로 유전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적응된 형태가 좀 더 환경에 유리했기 때문에 더 많이 살아남고 그 개체들이 좀 더 형질이 강화됐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체크해 두셨다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을 따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응의 결과 진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주의사항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이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응의 예 볼게요. 여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거 적응과 진화를 약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큰 먹이를 먹기 위해 알맞도록 적응한 결과 턱이 잘 빠지는 뱀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지금 형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랑이벌레도 역시 의태, 이것도 적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가장 티가 나는 건 요거예요. 사막여우와 북극여우 보세요. 추운 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끝부분이 작아요. 더운 데 살잖아요. 몸의 끝부분이 커서 여기 잘 발상하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생태환경 시간에도 얘기하고 엄청 얘기를 했지만 뽀로로의 에디 있잖아요. 에디가 이런 친구예요. 근데 에디가 어디 살아요? 뽀로로랑 같이 남극에 살잖아요. 에디는 굉장히 목숨을 걸고 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에디에 해당하는 사막여우는 체구도 좀 작아요. 그래야 열 발산이 쉽거든요. 북극여우는 사막여우에 비해서 몸도 훨씬 큽니다. 그래야 열을 킵해두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진화한 케이스는 적응과 진화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먹는 거에 따라서 견과류 같은 거 잘 먹는 친구들은 이렇게 발달을 하고요. 조금 더 뾰족하게 파먹는 아이들은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어떤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리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게 결국은 갈라파고스 군도는 섬이 여러 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 사는 애, 여기 사는 애, 여기 사는 애가 각기 다르게 진화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는 이거 뭐예요? 세포고요. 얘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이거는 뭘까요? 얘는 생장, 발생 이렇게 하겠죠. 발생과 생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다. 생명현상의 특성 쭉 읽어놓은 거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바이러스는 생명현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게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조금 미진하다 싶으시면 질문하시면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